지난 2일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민주당과 검찰 간의 대규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싸움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투가 최소한 5달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그 사이 국민들은 이 사태를 잊어버릴 것이라는 계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검사 3명과 기타 1명이 탄핵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론전에서 검사들이 이길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기자실에 내려와 이번 탄핵을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 탄핵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막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이어서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다음 날인 3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서 탄핵 소추 사유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A4 용지 5장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각 검사의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브리핑 형식으로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4일에는 이원석 총장이 다시 한번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되고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며 민주당의 시도를 맹비난했습니다. 5일 출근길에 이원석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권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그리고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말 동안 이원석 총장은 출근하지 않았지만 싸움의 방향을 모색하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간부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로서는 대단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후임 검찰총장 인선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9월 중순까지 2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당하게 외풍을 맞고 떠나는 것이 이원석 총장의 임무일 것입니다. 민주당과의 싸움은 이제 법사위원장이 얘기한 탄핵 검사에 대한 법사위 조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이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법사위에서 탄핵 검사들이 말싸움에서 밀릴 수는 있지만 그들이 팩트를 바탕으로 한반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담한 정치 논평, 이원석 검찰총장과 민주당의 격돌. 이제는 더 이상 검사들이 진실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주장만을 쏟아내면 검사들은 반드시 반박할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입니다. 불렀다면 답변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까?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유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화영이 술판 회유를 언제 했는지에 대해 10번도 넘게 날짜와 시간을 바꿨습니다. 기억이 안 날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언제 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승패는 뻔합니다. 저는 검사들이 소환되면 당당하게 수사 과정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검찰의 충정이 중요한 결심을 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번 주말을 제외하고 오늘 같은 날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기본 원리는 팩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사들을 상대로 말로 공격한다면 검사들은 팩트로 반격해야 합니다. 수사는 팩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은 팩트가 뒷받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법률 논쟁에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울산지검 대변 사건이 탄핵 소추안의 첫머리에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상용 검사는 그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울산지검장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충분히 팩트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 탄핵이 가능하냐 아니냐,
탄핵당할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냐는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위반 정도가 중요합니다.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실수했다 해도 그 실수가 검사직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매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고 각종 회의에서 검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완전히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이원석의 시간입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김수사를 똑바로 하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한동원 전 비대위원장이 김근 여사의 문자를 언급하며 나왔습니다. 또한 김 여사가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수사를 의미하며 모든 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인근 식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저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쌍방울의 김성태가 소설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성태가 조폭 출신이 맞지만 이런 소설을 쓸 재주는 없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소설이라면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하기에 북한이 침묵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과 윤석열 정권을 비난하기에는 북한이 증거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침묵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세 차례에 걸쳐 가정에 직접 현금을 지급했고 실업수당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반면 2010년대에 재정 위기를 겪었던 유럽 국가들은 재정의 역할을 크게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속도의 차이를 만든 요인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1년 10월 26일 발행한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세계적 신용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 소위 헬리콥터 머니를 정책적으로 사용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유로 지역 국가들은 금융위기 당시의 재정위기와 중앙집권화된 재정정책의 부재로 인해 선별적인 현금 지원 방식을 사용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에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구조 변화를 대응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재명을 즉시 구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법학자들과 전직 대법관들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